자, 13강의 게이트웨이는 이거는 조금 글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 작년에 수능에 나왔을 때도 진짜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는데 어디가 문제에 출제가 됐냐면 3번 문장에 In fact 뒤에 age in viewer access to the film 이 표현 요게 지금 문장에 그 빈칸 추론하는 문장으로 나왔거든? 근데 이 문장을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미 빈칸은 맞췄으니까 요 빈칸 문장에 얘가 왜 들어갔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맨 처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A musical score within any film이래. 어떤 영화에서든 음악의 스코어라는 건 여기서 악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A musical score within any film 이걸 그냥 영화 음악이라고 보면 돼. 자, 영화 음악은요 can add an additional layer to the film text래. 그러니까 필름 텍스트라는 건 영화의 텍스트, 맥락, 영화의 줄거리 정도인데 영화의 맥락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더해 줄 수 있대. 그럼 여기에서 이 레이어를 더해 준다라는 말은 추가적인 레이어를 더해 준다? 그럼 영화 음악이라는 건 영화에 플러스 알파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은 영화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인 레이어를 더해준다라는 표현 자체가 영화 음악을 조금 좋게 보는 것 같아?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좋게 보는 거지. 영화의 맥락에 뭔가 한층 더해준다? 한층 깊어지게 해준다? 뭐 이런 의미겠네. 그럼 일단 영화 음악이라는 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가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콤마 위치는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층을 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 추가적인 레이어라고 하는 애를 지금 콤마 위치가 꾸며줄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추가적인 레이어라는 건 goes beyond래. beyond라는 단어는 뭐뭐 이상일까 이하일까? 뭐뭐 이상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간다는 거야. 뭐를 넘어가는 거냐면 simply imitating the action viewed.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 너머를 영화 음악이 해준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이라는 건 물론 내가 보고 있는 그 화면, 그 장면에 대한 묘사를 하는 역할로도 쓰이겠지?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조스 영화 보면 그 유명한 BGM 있잖아. 따단 따단 그거. 그게 뭐야? 그 조스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서서히 오는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음악은 그 영화의 줄거리나 그 장면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장면이 보여주는 동작을 상징하기도 해. 근데 그거 비욘드, 이상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문 안에서 파악해야 되는 건 뭐를 파악하면 돼? 단순히 모방한다는 개념을 파악하면 돼. 그 이상이라는 걸 파악해야 돼. 그 이상이라는 거. 즉, 그 이상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additional layer랑 똑같은 표현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go beyond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in films that tell of futuristic worlds. 자, 이런 영화들은 특히 어떤 영화들이냐면 tell of futuristic worlds. 미래적인 세계를 말하는 영화에서는 이런 뜻이야. 미래적인 세계를 말하는 영화?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장르? 어떤 장르의 영화가 미래 세계를 말해? 공상과학, SF 같은 거 생각해봐. 그 인터스텔라, 마션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생각해봐. 듄 같은 애들. 근데 듄은 공상과학일까? 너네 듄 봤어? 듄 1? 나 듄 1 영화관에서 3시간 동안 보다가 2시간 잤어. 진짜 내 인생 최악의 실관람 영화. 근데 그게 파트 2가 나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왜 나오지? 망했는데. 아무튼 그
듄 같은 그 이상한 이해 안 되는 영화들 있잖아. 그럼 미래지향적인 영화들을 보면 그런 영화들에서 작곡가들은 자 근데 이 컴포저를 지금 Much Like Designers가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futuristic worlds를 다루는 영화에서만큼은 이 작곡가들이 사운드 디자이너와 같대요. 그러니까 이 작곡가들은 have added freedom, 추가적인 자유로움을 가진대. 추가적인 자유가 있대요. 권한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돼. 근데 뭐 하는 자유가 있냐면 to create a world that is unknown and new to the viewer.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new, 새로운 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대.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다루는 영화에서는 이 미래를 다루는 영화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소재가 익숙해 낯설어. 소재가 낯설다? 소재가 낯서니까 영화 음악 감독들이 감독의 재량권, 즉 자유로움, 이게 더 어떻게 된다? 더 증가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 너네 반대로 생각해봐. 미래 영화가 아니고 과거를 다루는 영화, 역사 영화야. 막 그 명랑 이런 거 있지. 명랑 그 이순신 장군의 전투씬에서 명랑의 그 내가 그 영화 BGM을 만들 거야. 그 효과음을 만들 때 내가 EDM으로 막 그냥 막 뚱땅뚱땅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폭탄 날아갈 때 막 이 화포 쏠 때 EDM도 같이 쏴지는 거야. 어때? 괜찮아요? 이상하지 않아? 이순신의 전투에 EDM이 웬 말이야. 근데 미래지향적인 영화, 미래를 다루는 영화, 어차피 그 소재 자체가 우리한테 낯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화에 어떤 소리가 사용되든 뭔가 익숙하다 혹은 낯설다라는 감정을 잘 느낄까 못 느낄까? 잘 못 느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영화 음악을 만드는 그 작곡가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 음악이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고 약간 낯선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영화에서만큼은 재량권이 충분하대요. 이해돼? 자, 그런데 however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unlike sound designers, 그런데 컴포저들은 아까는 사운드 디자이너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다른가 봐. 사운드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컴포저들은 often shy away from 이래. 자, shy away from 뭔 뜻이게요? 그냥 이거 직역해봐. shy away from. 동건아, 일어나. shy away from 뭔 뜻일까? shy away from. 이거 그냥 직역해봐. 직역. shy가 뭐야? 지금 shy 하세요? shy가 뭔 뜻이에요? 그래, 부끄러운 거. away는 뭐야? 보통 어떨 때 away를 써? 달아날 때, 도망갈 때 이럴 때 away를 쓰지. 그럼 shy away from 쪽팔려서 도망간다? 그냥 회피한다는 소리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shy away from은 뭐뭐로부터 회피하다, 뭐뭐를 피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creating 하는 거를 피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shy away from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냥 avoid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은 creating 하는 걸 피한다라는 건 얘네들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안 하고 싶어 해. 꺼리는 거야. 마인드도 가능하겠지. 자, 작곡가들은 뭐를 피하냐면요. creating unique pieces래. 자,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걸 피한대. 그럼 여기서 독특한 작품. 이거 윗문장에서 찾아볼까? 독특한 작품은 여기서 무슨 말일까? unique pieces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A world that is unknown and new to the viewer.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다루는 영화의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이 실제로 막 그렇게 재량권을 막 발휘해가지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진짜 막 너무 놀라운 새로운 음악 이런 거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that reflect these new words. 이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그 독특한 작품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동사가 shy away였지. 두 번째 동사가 present야. 그럼 얘네들은 보여주는데 악보를 보여줄 거야. 음악을 보여주는데 that possess familiar structures and cadences. cadences라는 단어는 밑에 박자라고 나와 있는데 뭐 구조와 박자 안 해석해도 돼. 그냥 익숙한 걸 가지고 있는 악보를 보여준대.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아까 미래를 다루는 영화에서는 영화 감독들의 재량권이 많다 그랬어. 재량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독특한 작품, 익숙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익숙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지? 익숙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걸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작곡가들이 그렇게 한대 안 한대? 그렇게 안 한대. 2번에서 지금 실제로 얘기해주고 있지. 실제로 작곡가들은 낯선 작품을 작곡한다 안 한다? 작곡 안 한다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낯선 작품을 만들지 않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익숙한 음악을 들려준대. 이해돼? 그래서 우리 그 마블 영화도 보면 사실 그거 우리한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 현실에서 저기 건물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 봤어요? 아니면 저기 그 우주에 있던 애들 모여가지고 저기 히어로들끼리 전쟁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 근데 그런 영화의 OST나 이런 거 누가 불러?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인데 노래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노래가 나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불러.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그 추가적인 역할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냥 말 그대로 영화의 줄거리만 반영할 거였으면 여기에서 그냥 reflect these new words만 할 거였으면 simply imitating the action viewed 보여지는 행동만 묘사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실제로 영화 음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러냐? What is possible that this may interfere, while it is possible that this may interfere with creativity and a sense of space and time, it in fact aids in viewer access to the film이래. 자, while이라고 하는 애는 뭐뭐 하는 반면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 실제로는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자, 근데 여기에서 요 it은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니까 대절할 수 있지만 in fact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interfere with creativity, 창의성과 a sense of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interfere with, 방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interfere with는 해치다, 손상시키다, 뭐 데미지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 this가 뭐게요? 지금 창의성이나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해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this가 뭘까? 이 this가 뭘까? make pieces? unique pieces? unique pieces가 창의성을 해칠까? 뭘까? 여기서 이 this가 뭘까, 얘들아? 그렇지. 얘는 작곡가들의 특징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바에 따르면 작곡가들의 특징은 뭐야? 얘네들은 어떤 음악을 만든다? 익숙한 음악을 만든다. 어떤 줄거리에도? with 낯선 줄거리에도.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낯선 줄거리, 뭔가 미래적인 영화, 약간 공상과학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공상과학을 그리는 그런 줄거리에서조차도 작곡가들은 익숙한 음악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지. 뭔가, 야, 주제, 내용이 이렇게 신선한데 노래가 너무 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 그 영화 음악은 aids access to the film이래. 인뷰어는 지금 부사니까 일단 빼놔봐. 얘는 도와줄 거야. 영화에 대한 접근을 도와준대. 근데 누가? 관객의 영화 접근을 도와준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그 플러스 알파적인 그 성격이 바로 빈칸으로 출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부터 보면 계속 additional layer, goes beyond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게 지금 밑에 가서 빈칸에 나와 있는 영화에 대한 접근을 도와준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화에 대한 접근을 도와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화의 소재가 어려워도 음악이 쉬우면 뭐 한다? 영화가 소재가 낯설어도 음악이 익숙하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된다?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접근을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영화 음악이란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상징하는 거네. 이해돼? 그러니까 뭔가 음악이 난해하면 영화에 접근하는 것도 조금 어색해지고 그 다음에 음악이 대신에 너무 좋아. 음악이 막 너무 찰떡이야. 그럼 그 찰떡인 음악에 맞춰서 줄거리에 접근하는 것도 훨씬 쉽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Through recognizable scores.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냐면 recognizable scores래. 그러니까 recognizable 하면 무슨 뜻일까? recognize가 뭐야? 인지하다, 인식하다지. 근데 그 뒤에 able이 붙었어. 그러면 인지할 수 있는. 자, 그럼 여기서의 인지할 수 있는 음악이다? 인지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건 눈에 띄는 음악이라는 거야? 아니면 익숙한 음악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recognizable 이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있는의 의미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띄는의 의미가 아니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서만큼은 얘가 intelligible의 의미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음악을 통해서 visions of the future or a galaxy far far away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나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can be placed within a recognizable context래. 얘네가 어디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냐면 얘도 똑같아. 이해할 수 있는 맥락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대.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 결국에 이 영화 음악이 쉽게 만들어지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주 먼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recognizable context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영화 음악이 recognizable해. 그럼 그 영화 자체도 어때진다? recognizable 해진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아까 그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네. 영화 음악은 결국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는 표현이니까. 이해돼요? 자, such familiarities. 그러한 유사성은 allows, 가능하게 해요. 오형식 동사고요. 시청자들, 관객들의 to be placed in a comfortable space. 편안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게 해준대. 자, 근데 여기에서 편안한 장소는 so that 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든. The film may then lead the viewer to what is unfamiliar. 필름이 이제 뭐 하냐면 lead 할 거야. 뷰어들을 to로. 근데 여기에서는
요 to 전치사라고 써놓으세요. 전치사. 위에서는 리드가 5형식이었지만 여기서는 3형식과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를 이끌어주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자들이 즉 관객들이 편안한 장소에 가게 된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what is unfamiliar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이끌어준다. 그럼 여기에서 이 편안한이라는 건 무슨 의미야? 어떤 위치로 가면 돼? 영화를 이해하려면 어떤 위치로 가야 돼? comfortable이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 정답.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자면 recognizable 이라는 의미인 거지.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화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게 한다?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익숙하지 않지만 but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이해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계에 대한 비전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영화의 소재가 어렵잖아? 그럼 뭐가 쉬워야 된다는 얘기야? 영화 음악이 쉬워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은요. 어... 13강에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13강에 3번 해야겠다. 이거 진짜 쉬워. 얘는 뭐 해석이 어려울 부분도 없어. 자, when kids feel forced래. 이 형식 동사 feel이고요. 그 뒤에 보어 역할로 forced 나온 거야. 근데 지금 forcing 안 나오고 forced 나왔다는 건 얘 지금 감정 분사의 능동이다, 수동이다? 그렇지. 여기에 수동을 썼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온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feel forced면 애들이 강요한다고 느껴? 강요받는다고 느껴? 강요받는다고 느끼는 거겠지? 그럼 요 forced라는 표현을 내가 다른 말로 바꿨을 거야. 그럴 때 뭘 쓰면 좋을까? obligatory하고 compulsory 중에 어떤 단어게? compulsory. obligatory나 compulsory나 둘 다 의무적인이라는 뜻이 있는 건 맞거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강제성은 compulsory에 있다고 보면 돼. 이 obligatory 같은 경우에는 나도 스스로 뭔가 약간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고 느끼는 그런 의무를 말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도덕적인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 forced는 완전히 그냥 강요를 받은 거야,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할 때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강요받는다라고 느끼거나 또는 are too tightly regulated in the way they do things래. 그들이 뭔가 하는 데에 있어서 are too tightly regulated. 너무 빡빡하게 regulated, 통제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많이 강요를 하거나 너무 많이 통제를 하거나 그랬을 때 they are likely to become less interested. 그들은 뭐 돼지냐면요. become less interested. 여기서 become이 지금 이 형식이었고 그 뒤에 보어로 less interested 있는 거 보이죠? 여기도 지금 감정분사 쓰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 less like 첫 번째 likely였고 그리고 또 애들이 어때지냐면 are likely to stick with something challenging.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어때지냐면 더 something challenging 뭔가 어려운 일에 stick to
고수한다, 고집부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는 요 stick to라는 단어를 완수하다 정도로 해석해야 돼. accomplish 같은 느낌인 거지.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운 일들을 더 완수하지 못하게 된대. 그럼 결국에 아이들이 너무 강요를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통제를 해. 그랬을 때 애들은 결국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어려운 일도 더 도전을 못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in an intriguing experiment. 여기서 intriguing이라는 건 experiment를 수식하는 능동분사죠. 현재 분사를 써준 거야, 능동에. 감정 분사하기 때문에 지금 experiment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라 ing 썼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흥미로운 그 실험에서 부모들이 were invited to sit. 자, 여기서는 요 invite라고 하는 게 요구를 받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거든.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 invite 쓸 수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오형식 동사 invite의 수동태 표현인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목적격 보어로 to sit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하도록 이제 그 요구를 받았냐면 아이들 옆에 앉으라고 요구를 받았대. 근데 심지어 얘네가 얼마나 어리냐면 not even 2 years old, 2살도 채 안 됐어요. Who are playing with toys. 얘네가 2살도 채 안 된 애들이 그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달도 안 된 애가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게 있을까? 2살도 안 된 애가?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지. 근데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애가 문제를 막 크게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도 너무 간섭하는 부모와 간섭하지 않는 부모가 나눠진다는 거야. 이해돼? 자, some of the parents, 몇몇 부모들은요, immediately took over the task or barked out instructions래. 그러니까 이 몇몇 부모들은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took over the task, 태스크를 took over 해간대. 자, took over 무슨 뜻? took over. take over에서 왔겠지. 뭔 뜻일까? 얘는 보통 점령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의 점령은 이걸 정복하는 의미가 아니야. 컨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 얘가 맞는다는 거야. 커버. 그리고 occup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차지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해야 되는 일을 차지해버려. 그리고 bark, 소리를 치겠죠. put the block in, 여기 took over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arked out인데 put the block in, 블럭 안에 넣어. 거기 말고 거기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애가 뭘 하게 두는 거야, 부모가 다 해버리는 거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통제를 받는 애들, 못 받는 애들? 통제를 받는 애들인 거지. 얘네가 무슨 행동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 거기 아니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해돼요? Others were content.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냐? 자, some이 나왔으면 짝꿍으로 others 나와야 된다 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 were content to. 얘네들은 만족을 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content라는 게 이제 만족스러운 이런 뜻인데 얘네들은 뭐에 만족을 하냐면 let their kids explore. 아이들이 탐험하도록 내버려둔 거에 만족을 해. 그러니까 이 others는 아이들 일에 간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하면서 providing encouragement and offering help only when it was needed래.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그리고 전화 아니지. 여기서 요 providing 얘가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였거든. 그리고 또 두 번째 분사구문이 어디 나올까? 여기가 1번이면 offering이 2번이겠지. 그럼 얘는 이제 격려를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움을 준다는 거지. 근데 어떨 때만 only when이 꾸며줄 거야. only when it was needed래. 그럼 뭐 할 때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애들이 필요로 할 때만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주는 역할. 그럼 딱 봐도 이 3번에서 비교가 되죠. some은 어떤 애들, others는 어떤 애들? some은 그렇지. some은 통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others는 어떤 애들? 통제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 그럼 부모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때 애들의 태도도 달라지겠지, 당연히. 근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문장에 따르면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애들이 흥미가 떨어져. 흥미도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진다 그랬지. 그럼 그 내용 마지막에 나와 있겠네. 자, 나중에 아이들이 were given이야. 자, were given 이거 주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지. were given 무슨 말이야, 그냥? 받다. 준 거에 반대니까 받다겠지. 애들이 받았어. 다른 장난감을 받았을 때 이번에는 어떠냐면 without their parents present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있을 때 없을 때? 부모들이 없을 때 물건을 딱 받았어. 자, 이제 너네끼리 놀아봐 했더니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Once they were on their own.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자, 대절의 주어 여기에요. those. 자, those who had controlling parents. 통제하는 부모를 가진 애들은 were apt to give up more easily. 더 쉽게 give up. 포기하는 apt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해? 요거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비동사 뒤에 apt to 부정사 붙는 구조거든. 얘 뭔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텐드나 seem to 부정사 이런 애들이랑 똑같아. 또는 be likely to 부정사. 또는 진짜 중요하네. be inclined to 부정사. 얘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의 수동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통제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대. 더 쉽게 포기하는데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trying to figure out how the new toy worked. 새로운 장난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여기는 의주동 간접의문문 구조지. 새로운 장난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figure out,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얘네들은 뭐 하냐? 얘네들은 훨씬 금방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여기 있는 이 controlling parents,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준다는 거야. 너네도 그렇지 않아? 뭐 시키면 더 하기 싫고 이런 거? 그 얘기가 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은 이 지문에서 그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었냐면 여기에 뚫려 있었거든? 맨 마지막쯤에 the culturally specific and the universal 이 부분에 빈칸을 뚫어놨었는데 얘를 이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거는 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원래 지문에 요 부분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힌트가 될 만한 게 누가 있냐? 일단은 another부터 문장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 Another way를 지금 대절이 꾸며줄 거거든. We might observe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빈칸 is 어쩌고래. 그러니까 another way가 문장의 주어고 이 another way랑 연결되는 동사가 is인데 그 another way는 우리가 복잡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빈칸 사이에 있는 복잡한 관계를 관찰하겠지? 근데 그 또 다른 방식이 이 빈칸을 관찰할 수 있대.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또 다른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another가 나오려면 일단 앞에 뭐가 하나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이거고 또 다른 건 이거야. 이런 얘기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another way is 뒤에 보니까 문장이 엄청 길어. 아메리칸 보이랑 이 믹스테이프 프렌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시로 나와 있는 애랑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인간 문화로 시작하는 이 문장의 예시랑 서로 비슷한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뭔지 이해돼? 그래야 위에서 봤던 건 이거 하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다른 예시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 자체가 요 앞부분에는 예시 1 그리고 요 another way부터가 예시 2가 되는 그런 글이라는 거야. 이런 소재의 글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예시 1과 예시 2 사이에 이 예시 2번을 연결해주는 문장의 밑줄을 쳐놨을 때 이 예시 2번이 결국 예시 1번과 2번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요 1번과 2번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앞에 나온 예시와 뒤에 나오는 예시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제 글을 한번 읽으면서 찾아볼게요. 자, 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human cultures라고 나와 있는데 인간의 문화가 seem to be infinitely variable이래. 얘는 infinitely 하면 무슨 뜻이야? infinitely? 무한하게. 그러니까 무한하게 다양하다? 무한하게 다양하다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없는 것 같다는 거야? 없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infinitely라는 단어는 사실상 considerable, 엄청나게, 굉장하게, tremendously 요런 느낌의 단어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는 매우 다양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infinitely variable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문화가 얼만큼 다양해질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한계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얘기 같아? 없다는 얘기 같아? 한계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얘기 같지? 그런데 but in fact 근데 사실은 that variability 그 다양성은 takes place래.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within the boundaries produced by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래. 그러니까 물론 얘가 매우 다양해 보이는 건 맞다. 근데 실제로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발생을 하는데 within에서 발생을 할 거야. within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야? within. within 뭔 뜻이야? 뭔 함께야 진짜 왜 그래. 뭐뭐 안에 뭐뭐 이내 이런 뜻이잖아. 알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내냐면 이 경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한계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다양성조차도 한계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within boundaries니까 경계가 있어.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네. 근데 그 한계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능력들, 용량들에 따라서 이 한계가 정해진다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이 지문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적 다양성, variety에 대한 얘기인데 이 variety가 엄청 멀리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한계가 없이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네 다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 경계라는 건 누가 만드냐면 멘탈과 피지컬의 경계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 우리가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도 결국에 뭐가 존재한다? 문화적 다양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문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줄 거거든? 그럼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가 문화적 다양성에도 한계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해야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예시로 나온 애가 human languages거든? 인간의 언어. 그럼 이 인간의 언어가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돼? 피지컬. 아니, 인간의 문화 아닐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적응이 조금 덜 되셨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인간의 언어도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뒷내용. 인간의 언어도 엄청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언어도요 tremendously diverse래. 엄청나게 다양해. 그럼 얘도 infinitely variable이랑 똑같은 표현이네. 엄청나게 다양해 보이는데 얘는 소리나 문법, 그 다음에 세멘틱, 구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다음 문장에 무슨 얘기해야 돼? 한계가 있다 없다? 다양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번은 그러나 한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은, 즉 모든 그 언어적 다양성이라는 건 dependent upon이래.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그럼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얘는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 이거에 따라서 결정돼. 뒤에 보니까 what appears to be a uniquely human capacity. 자, 여기 보면은 what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목적어절을 이끌어주는, upon이란 전치사의 목적어를 이끌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거든. 그래서 뒤에 보면 appear이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 그 뒤에 투부정사가 보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독특하게 인간만의 능력인 것 같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redisposition. predisposition이라는 건 기질, 성향 이런 뜻인데 언어를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과 성향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대. 그러니까 언어도 다양해질 수 있어. 다양해질 수 있지만 걔네 둘 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기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기질을 벗어나는 범위의 다양성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되겠지. 이해돼? 그럼 결국에 요 방금 읽었던 요 human capacity 그리고 predisposition 이게 바로 언어에 있어서는 boundaries처럼 작동하는 애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문화가 멘탈과 피지컬의 경계가 있었던 것처럼 언어라는 것도 인간의 능력과 기질이라는 경계가 쳐져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 3번 문장까지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뭐였어? 다양해 보이는 것도 뭐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자, 다음 문장에 보니까 While the range of sounds used in human languages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요 접속사 while이라는 애가 중요해. while이라는 접속사 이거 어떤 뜻이지? while? 뭐뭐 하는 반면. 그러니까 얘는 비교 대조의 접속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 하는 반면이 나온다는 건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 다른 주어는 다른 동사 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while이라는 애를 보는 순간 뭘 찾으면 돼? 이 부사절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주절만 바로 찾아봐. 그러니까 소리의 범위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겠지? 소리의 범위는 다양해도 distinctive speech sounds 뚜렷한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언어적인 소리는요 that are meaningful, 의미가 있는 것은 are but a fraction이래.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distinctive speech sounds겠지. 그리고 that부터 word까지가 얘를 꾸며주고요. 얘에 연결되는 동사가 are에 나와 있겠지. 이해돼? 그럼 are but a fraction of the sounds 하면은 소리의 일부의 but이라는 애는 여기서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nothing more than일까 nothing less than일까? nothing more than, nothing less than. 아니. 그러니까 뭐뭐에 불과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약간 이 fraction이라는 걸 좀 과장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밖에 안 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밖에 안 돼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only나 just의 의미란 말이야. 그럼 only나 just의 의미로 쓰려면 nothing more than일까 nothing less than일까? nothing. 이거 직역해봐. nothing less than이면 뭐뭐보다 덜 하지 않다겠지. 그럼 뭐뭐보다 덜 하지 않은 거면 야 얘도 얘만큼 괜찮아 겠지. 근데 nothing more than이야. 이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nothing more than 계열이라는 거야. nothing more than 하면 겨우 뭐뭐인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러니까 고작 이 소리라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대요. 근데 그 소리는 it is possible for humans to make.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소리의 일부에 불과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라는 거의 범위는 이게 used in human languages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그 소리의 범위는 extends, 뻗어나가. From clicks and pops to guttural stops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from A to B까지 뻗어나간대. 그럼 여기에서 extend라는 건 다양하다는 의미 같아? 다양하지 않다는 의미 같아? A에서 B까지 뻗어나가.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게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양하지만 의미 있는 소리라는 건 소리의 일부에 불과하대. 그러니까 소리 자체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의미까지 가지려면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언어라는 것도 어떻다? 한계가 있다는 거야. 다양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아무리 소리로 난다고 해서 그게 언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다양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다양해진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까?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서로 달라지는 모습이야? 서로 같아지는 모습이야? 달라지는 모습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 다양성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바꿔보면 이게 구체성이라는 말로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particularity야. 특이성. 근데 그거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한계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여러 대로 퍼져? 한계를 기준으로 퍼지지 않아야 그게 한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한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다양성을 한 군데에 담을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한계라는 건 결국에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냐? 아까 특수성이 나왔으니까 얘는 universality, 일반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거는 그 자체만으로 한계를 가진다라는 건 아무리 특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특수성에도 공통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 주자면 예시 상황을 또 다른 예시를 들어줄 건데 이 또 다른 예시에서도 우리가 뭐와 뭐 사이의 예시를 볼 거냐면 specific, 다양성과 universal, 보편성, 즉 다양성과 한계에 대한 예시를 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specific을 variable, 얘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universal이라는 걸 boundary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보기를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문 안에서 보다 보면 다양성과 한계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애가 보기가 얘밖에 없어. 이 보기 봐봐. 그룹 사이즈 앤 컨포미티. 이게 그룹의 규모와 수능성에 대한 얘기야? 이런 얘기 아니죠. Personal choice and collective decision. 개인적인 선택과 집단의 선택? 이게 지금 개인적인 선택과 집단의 선택 이런 얘기? 이게 뭐 다양해졌다가 한계를 가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지. 얘도 제외. Culturally specific. specific이라고 하는 게 특수성이지. 특수성이라는 건 다양화되는 개념인 거고 universal,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그 특수성이라는 것도 결국 보편성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한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화적 행동과 환경? 이게 지금 환경에 따른 문화적 행동에 대한 얘기? 아니고 subjective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reality. subjective, objective가 뭔가 반대 개념 같아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interpretation과 reality 해석한 것과 현실이 이렇게 차이 난다 이런 얘기 있어 없어? 그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보기는 몇 번밖에 없다. 3번을 골라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결국에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에 대한 그 예시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아메리칸 보이와 믹스텍 프렌즈의 예시에서 볼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인간 문화에 대해서 언어적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아메리칸 보이와 믹스텍 프렌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네들이 지금 아메리칸과 믹스텍 문화가 다르겠지. 근데 문화가 다른 애들이 might react emotionally, even instinctively to bee lover and onion soup이래. 얘네가 감정적으로 심지어는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react to 반응을 할 거야. 애벌레와 어니언 수프에 반응하는 방식. 애벌레와 어니언 수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가 어떻게 반응하냐. Whether they feel delight or disgust is determined by the way they learn to perceive food래. 자, 여기 whether이라고 하는 애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delight라고 느끼든 disgust라고 느끼든 얘는 is determined by the way they learn to perceive food야. 그들이 음식을 인식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냐에 영향을 받겠대. 그럼 결국에 내가 이걸 보고 어니언 숲을 보고 기쁠지 기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거는 내가 배운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내가 배운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유니버설한 거야? 스페시픽한 거야? 내가 배운 방식. 이거는 내가 배운 방식은 보편적이야, 특수해? 특수한 거 아니야? 아메리칸이 배우는 방식과 멕시칸이 배우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내가 배운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이게 바로 문화적 스페시픽이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너네 손으로 음식 집어먹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거 약간 좀 별로다. 너네 별로다야? 근데 인도에서는 어떨까? 손으로 음식 집어먹는 거 별로다 하면 뭐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거에 대해서 disgust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다른 문화에서는 그들이 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건 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delight and disgust 기쁨이든 역겨움이든 얘네들은 be basic and universal human reactions to food래. 이 감정을 느끼는 행위 자체는 기쁨을 느끼는지 disgust를 느끼는지는 specific하지만 감정을 느낀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야. 인간의 반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특정한 반응을 느낀다. 반응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는 뭐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reactions to food 음식에 대한 리액션 요거 자체는 universal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음식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다양해져. 즉 특수성이 있어. 그렇지만 걔네들이 전부 다 한계가 있어. 뭐라는 한계? 보편성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그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게 약간 그 추상적인 내용의 지문이었고 사실 이것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추상적인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13강의 11번 얘 먼저 하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13강의 11번 얘도
조금은 약간 난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을 해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보면은 We are all familiar with battles between reason and desire. 자, 우리는 모두가 익숙하대요. 뭐 사이의 갈등이냐면 reason과 desire. reason이 뭐야? 라고 할래? 아니, reason이 뭐야? reason. reason이 뭐야, 승민아? 너네 진짜 다 돌았구나. 야, reason이 뭐야? reason과 desire. 야, 소크라테스 나온다, 얘들아. 소크라테스 봐라. reason이 뭐겠어? 그래. 아, 진짜 왜 이러지? 이성과 욕망이잖아.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감정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욕망이라는 조금 더 극단적인 어휘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성과 욕망을 비교한다? 철학 지문이네. 맞지? 철학 지문인데 reason을 이유라고 해석하고 있을래? 자, 우리는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에 익숙해. 당연히 그렇지. 너네도 맨날 이성과 욕망이 갈등하지 않아? 야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과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성, 놀고 싶다는 욕망과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는 이성, 이게 갈등하지. 이 갈등에 우리는 다 익숙하대. 근데 소크라테스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소크라테스가 물어본 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야 근데 얘들아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야.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은 우리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질문이잖아. 그치? 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우리한테 물어봤냐면 Whether there are thirsty people who don't wish to drink.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목마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 자, 그럼 여기 봐봐. Thirsty people who don't wish to drink. 목이 마른 사람인데 물을 안 마시고 싶대.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이 상황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욕망과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성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밑줄 친 예시가 바로 이성과 욕망의 갈등이라는 거야. 이게 battles between reason and desire. 이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Indeed there are.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경우가 언제냐? A sign on a faucet. 이 faucet이라는 게 그 수도꼭지거든? 수도꼭지에 사인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요 that은 앞에 있는 이 사인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격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뒤에 reads라는 단수동사 쓰는 거야. 자, 뭐라고 써있냐면 non-potable water래. do not drink. non-potable이라는 건 마실 수 없는 거거든.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이러한 사인은요. want to take away a person's thirst. 갈증을 take away, 달래줘? 해소해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지. 그렇지만 she won't want to drink there 이래. 그렇지만 거기서 물을 마시고 싶진 않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성이 작동하는 이유는 갈증이 해소돼서다 아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도 욕망에 반하는 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이 사인이 의미하는 게 이 사인이 너네 만약에 생각해봐. 너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 우물을 찾았어. 그런데 우물에 누가 똥 싸놨어. 너네 그거 먹고 싶을까? 그 똥 싼 물 먹고 싶을 것 같아? 안 먹고 싶겠지. 그럼 너네 목은 여전히 말라 안 말라? 여전히 목은 말라. 여전히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은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성도 작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 요 1번 문장에서 얘기해 주는 건 이 사인의 예시를 통해서 이성과 욕망은 항상 똑같이 작용한다?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의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야? 좋은데 싫어, 싫은데 좋아, 이거. 맞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Yet there is something paradoxical about this래. 자, 그런데 there is something paradoxical about this. 자, 이 모순적인 것들이 있대요. 이것에 관한. 자, 근데 여기서 왜 모순이냐면 the word thirsty라는 단어 자체가 means 의미하기를 wishes to drink래.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뜻이래. 근데 여기에서 왜 paradoxical이라 그랬냐? 분명히 이 thirsty라는 단어는 물을 마시고 싶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 위에서 가정했던 상황은 don't wish to drink지. 그럼 여기에서 wish to drink라는 것과 don't wish to drink가 동시에 공존하는 거네. 이해돼? 얘네들이 지금 공존하는 상황이야. 얘네 둘이 지금 공존하기 때문에 마시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 않아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걸 paradoxical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모순적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모순적이다라는 말은 사실상 상응하는 게 아니라 상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conflicting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confliction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conflict라는 단어를 충돌이라는 것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모순이라는 뜻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지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목이 마른 상황이지만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상상해야 되는 건 So, we are imagining people who wish to drink and do not wish to drink. How could that be? 자, 물을 마시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물을 마시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이 바로 something paradoxical 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런 모순이 발생했어.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3번에서 이제 대답을 해줄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자, it is obvious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러니까 same thing will not be willing to do or undergo opposites in the same part of itself래. 자, 대절에 있는 내용이 분명하대요. 대절에 있는 내용을 봐봐. 똑같은 게 will not be willing to do or undergo opposites. 반대를 하고 싶어 하거나 반대를 undergo 겪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상반되는 입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겪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너네 그 카리나 좋아 싫어? 카리나라는 똑같은 대상이 있다고 봐봐. 카리나라는 똑같은 대상이 있는데 그 카리나를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카리나를 아껴주고 싶으면서 망가뜨리고 싶은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대상에 대해서 opposite 반대를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결국에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모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즉 여기에서 same thing이 undergo opposite 하는 이 controversial한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In relation to the same thing. 이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대상, 카리나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좋으면서 싫고 아껴주고 싶으면서 다치게 하고 싶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if we ever find this happening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his, 즉 controversial한 뭔가가 일어나는 걸 발견하잖아? 자, 여기서 find는 오형식이에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그래서 이때는 요 happen이라는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happened라는 PP형이 불가능한 거지.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그 내면 안에서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어.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면 we will know that we aren't dealing with one thing but many. 우리가 한 가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의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모순적인 감정을 못 느낀다 그랬지. 그럼 같은 감정에 대해서 모순적인 걸 못 느껴? 그럼 모순을 느낀다는 거 자체가 같은 대상을 보고 있다는 거야? 다른 대상을 보고 있다는 거야? 다른 대상을 보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같은 대상이 아닌 다른 걸 본다라고 하는 그게 dealing with one thing but many. 우리가 not A but B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대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대상이라는 거야. 너네도 생각해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사랑하지만 싫어. 좋지만 싫은 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이제 내가 누굴 좋지만 싫어할까? 난 장혁이가 좋지만 싫어. 왠지 알아? 내가 장혁이한테 좋지만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장혁이라는 똑같은 대상한테 좋지만 싫은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장혁이는 내가 싫어하는 장혁이는 내가 싫어하는 장혁이는 숙제 안 해오고 지각하는 거. 숙제 X, 지각 매니.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장혁이는 어떤 애냐면 대답 많이 하고 대답 매니. 대답. 이거는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대답 많이 하고 또 장혁이 장점 뭐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댓글 달아줄 거야 친구들이. 대답 많이 하고 귀여운 모습의 장혁이를 내가 좋아한다고 해볼게. 그럼 봐봐라. 똑같은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애는 숙제를 안 하는 장혁이야. 다른 애지. 숙제를 안 하는 애랑 대답을 많이 하는 애는 다른 애야.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데 싫은 감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너네도 카리나가 좋지만 이재욱이랑 사귀는 건 싫지? 근데 너네 카리나가 이재욱이랑 사귀는 건 싫어? 진짜? 왜? 이재욱이 아니면 너가 될 것도 아닌데? 이재욱이 아니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라도 있는 거야? 아이돌인데 아이돌인데 사귀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너네 왜 이렇게 팍팍하냐? 아이돌이면 연애도 하면 안 돼? 그럼 어떡해? 그럼 평생 은퇴할 때까지 혼자?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카리나, 연애 안 하는 카리나는 좋아. 이재욱이랑 사귀는 카리나는 싫어. 그럼 얘네들은 다른 사람인 거야, 철학에서는. 뭔지 이해돼?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안에 그 대상의 속성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른 속성을 우리가 매니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dealing with one thing에서 이 one thing은 겉보기의 대상인 거야. 근데 그 겉보기의 대상은 하나지만 그 안에 매니가 있다는 건 겉에 있는 모습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속성이 여러 가지라는 거지. 이해돼? 자, 다른 말로 하면 in other words 이런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좋은 힌트거든. 왜냐면 이 in other words는 앞문장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말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쉽게. 즉의 의미인 거지. 자, 즉 since no one thing can both wish to drink and not wish to drink야. 자, since라는 애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겠지. 그러니까 in the same way at the same time 똑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wish to drink 물을 마시고 싶으면서 물을 마시기 싫은 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no one thing can have both of those two characteristics. 어떠한 것도 those of two characteristics가 바로 물 마시고 싶어랑 물 마시기 싫어겠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둘 다를 가질 순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we does manage this. 우리는 이것을 manage, 감당할 거예요. 즉 이 this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는, 즉 모순적인 상황이 되겠지. 우리는 이 모순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면 by being more than one. 하나 이상의 대상으로 감당할 거래. One part of the soul wishes to drink. 한쪽에선 물을 마시고 싶고 and another does not wish to drink. 하나는 물을 마시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마시기 싫다라는 그 모순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조차도 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은 사실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야. 내가 마시고 싶은 물은 똥물 아닌 깨끗한 물, 이런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똥물은 싫어, 깨끗한 물은 좋아, 이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건 한 대상에 대한 모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대상에 대한 다른 감정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이제 약간 그 철학적인 지문의 좀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돼. 약간 모순인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네, 이런 느낌의 글인 거야. 요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